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요. 예, 서울시 돌봄 육아수당 30만 원 지급 소식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을도 없기 때문에 맞벌이일 경우엔 취약전 어린아이의 육아를 결국 조부모나 친인척 혹은 이제 도우미한테 이렇게 맡겨야 되잖아요. 네. 2018년 보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개인 양육 지원을 받는 사람 중에서 83.6%가 조부모에게 도움을 받았고요. 네. 예, 그리고 48.2%가 동거하지 않는 외조부모한테 이렇게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자식을 위해서 부모 세대가 또 한 번 희생을 하는 건데요. 이에 서울시가 0에서 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부모나 사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줄 경우에 월 30만 원 돌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조부모나 이제 그 친인척한테 네, 준다라는 네, 거죠. 사촌 이내 친인척이요.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 2명이면 45만 원, 3명이면 60만 원의 돌봄 수당인데요. 기간은 최대 1년간이고 지원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니까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629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전체 대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이미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라면 당연히 뭐 환영을 할 테고요. 하지만 이 황혼 육아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14조 넘게 돈이 들어가면 네.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타가소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가소 참 옛날 말이네요. 뭐라고 제 불러야 의미가. 됩니까? 예, 요즘은 어린이집이라고 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보다 더 네. 어린 아이들. 예, 영유아 대상 전용 영유아 어린이집들이 대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을 안 쓴 건데 뭐라고 아무튼 네.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일명 그 손주병이라고 해서 감정 노동도 엄청나고 또 이렇게 관절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뭔죄예요 도대체. 예, 그래서 고령의 조부모에게 다시 돌봄 노동을 떠넘기는 이 문제 또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두 번째는요. 예, 만 5세 입학 댓글 조작일까요? 홍보일까요? 어제 이 뉴스 나왔죠. 예. 네, 시선집중 촌철님들께서 왜 이 정부는 자꾸 초등생들과 싸우느냐며 한마디로 이렇게 그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논란을 정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말이 먼저 나와버려서 이 만 5세 입학 도입은 파기가 된 편이죠, 사실상. 그죠? 그리고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물러나게 됐잖아요. 하지만 이 만 5세 입학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간부들에게 맘카페에 접속을 해서 정책 설명을 하라고 주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졸속 행정에 대한 질타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박 전 장관이 지난 4일 실장, 국장, 과장급이 참석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 만 5세 입학에 관련한 정책 홍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간부들이 맘카페에 접속을 해서 댓글 등으로 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기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고를 해달라는 그 주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반발이 상당히 컸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 지시 자체는 취소가 됐는데 결국엔 정책 홍보가 아니라 여론 선동으로 갈 수도 있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겠죠. 이 맘카페라는 커뮤니티가 사회적 영향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뭐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글이라는 것은 여론을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소통의 장인데 여기에 소위 공무원들이 가입을 해서 댓글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것 이것을 댓글 조작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특히 이번 만 5세 입학 논란의 경우에는 밑도 끝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교육계 수장이 말을 하고 대통령이 힘을 실으면서 이런 일방적 소통에 대한 분노가 컸었던 사안인데 핵심을 짚어도 매우 잘못 짚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 홍보냐 여론 조작이냐 이 문제를 가르는 거는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맘카페 접속하거나 맘카페 회원들하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사전에 의견을 들었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정말 여론을 모아보는 거죠. 정책 수렴과 청취를 했으면 누가 뭐라고 오히려 칭찬받지. 네, 일을 저질러 놓고 홍보하라고 하면 선호가 바뀐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자, 마지막 이슈로 가보죠. 예, 모든 것이 올라도 쌀값 많은 폭락세 소식입니다. 다 올라도 안 오르는 것은 JB와 저의 봉급이겠죠. 그리고 어쩜 이렇게 중요한 지적을 네, 이렇게 촌철이죠. 칼같이 하시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바로 쌀값입니다. 네. 물가가 고공행진인데 쌀값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쌀재배 농가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가 되는데요.
일단은 가격만 좀 말씀드리면 지난 15일 산지 쌀값이 20kg 기준 42,522원인데 전년 동기를 보게 되면 55,630원에서 무려 13,108원 정도 떨어졌으니까 23.6%가 내려갔다고 하니까 상당히 떨어진 거죠. 이는 2018년 3월 이후에 4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게 소비량이 확 떨어진 거죠. 단체 급식이 줄어들고 또 외식이 줄다 보면은 공깃밥을 덜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2021년산 쌀이 아직도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데 지금 다음 달부터 벌써 신곡 즉 햅쌀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한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작년 가을부터 농민들이 선제적인 시장 격리부터 해서 쌀값 정책에 대한 요구들을 했는데 대선 기간 동안 농민들의 요구가 사실 귓등으로도 잘 안 들렸겠지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전북의 김제 농민들이 4,000제곱미터의 논을 갈아 엎으면서 쌀값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뭐 정부도 한 37만 톤 정도의 그 시장 격리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제과용, 제빵용 밀가루 대신에 뭐 쌀을 좀 써보자, 해서 분질밀을 좀 심어보자. 그리고 전남도에서는 수출도 좀 해보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쌀값으로 경쟁력을 가진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의 관점에서 쌀 정책 다시 한번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의 주식인데. 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고공 물가에서 그래도 쌀이라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위안해야 되는 겁니까? 네.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